351페이지의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가치가 또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져요. 이 피드백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나오고 있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자,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크게 둘로 봅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 자, 여러분 시장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우리 경제론에서는 뭐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 수요 측면의 요인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뭐죠? 유용성. 유용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관한,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다.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유용성인데, 이 유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또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내죠.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죠.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2회 시험과 24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가치 발생 요인은 최근에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유효 수요의 개념입니다. 자,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욕구인데,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불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구매력도 가지고 있다. 이 구매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24회 시험에는 요걸 출제했거든요. 지불 능력은 없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된다? 유효 수요가 된다는 거.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자,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 우리는 공급입니다. 자, 상대적 희소성인데, 희소성은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배우셨는데, 이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는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자, 부증성의 특성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걸 희소성이다. 희소성인데 또 뭐가 붙었죠? 예? 상대가 붙었잖아요. 상대.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인문적 특성. 이번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은 또 인문적 특성에서의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간척 개발, 공유수의 매립,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죠. 택지로 조성해서 어떻게 그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이 도시 토지인 택지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수요 공급이 상호작용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적인 요인인데 알프레드 링이라는 교수는 우리는 법적인 요인으로서 이전성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자, 여러분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이전은 뭐가 이전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하는 거예요. 권리.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소유권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100% 완전히 이전된다. 그럼 일부분 이전되면 안 돼요. 100% 넘어가야죠. 권리는 100%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우리 발생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인데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유동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관성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1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있다 보고요. 또 여러분 일반 경제 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 요인인데 일반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가족의 구성 또는 가구 분리 등의 상태, 요즘에 무슨 1인 가구도 나오대요. 얘는 대가족, 핵가족 하다가 요즘 또 1인 가구가 나오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는 어떠하냐, 부동산 여러분 거래나 사용상의 관행은 어떠한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세금 요즘 부담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산업 구조의 변화, 교통체계의 변경, 이런 건 전부 경제적 요인이야. 고용, 임금 뭐 이런 건 전부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은 뭐예요? 행정적 요인 하면은 세금과 관련된 제도, 세제 변화, 토지용 계획이죠. 토지용 규제, 정책,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건 전부 무슨 요인? 행정적 요인. 이런 요인들이 일반 요인으로 보는데, 그럼 이 일반 요인이, 이 일반적인 요인이 지역에 국한돼요. 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돼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타나요. 지역 요인. 그러면 이 지역 요인이 나타나고 또 그 지역 내 부동산,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무슨 요인? 개별 요인을 나타내죠.